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삼성전자의 호재가 떴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모바일 AP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모바일 AP 점유율이 가장 높고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 미국의 퀄컴인데요. 퀄컴의 최상위 라인업인 스냅드래곤 875를 삼성 파운드리가 전량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의 최상위 제품을 전량 수주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특급 호재입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을 보면 정작 삼성에서는 함구한다는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은 당연히 빨리 알리고 싶을 텐데 왜 함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목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 내용에 제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존하는 퀄컴의 최상위 칩셋은 스냅드래곤 865이고 현재 TSMC에서 전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삼성과 TSMC가 반반씩 가져갈 거라고 알려졌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TSMC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김이 빠졌을 겁니다. 물론 삼성도 아예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비록 865보다는 한 단계 아래이긴 하지만 스냅드래곤 765 칩셋은 삼성이 물량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여기저기서 삼성에서 스냅드래곤 875를 전량 수주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100%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865처럼 번복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도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면서 언론의 보도를 지금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눈치입니다. 퀄컴은 매년 12월에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테크 서밋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칩셋을 어느 파운드리에 맡겼는지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이때 확인해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퀄컴이나 삼성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측으로 봐야겠지만 사실 언론에서도 추측을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50% 정도만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머리로는 50% 믿고요. 마음속으로는 99% 믿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파운드리 점유율 1위는 53.9%로 TSMC가 1위입니다. 혼자서 반 이상을 먹고 있는데 정말 배부르겠습니다. 현재 TSMC는 5나노에서 7나노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2나노도 이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TSMC는 영업이익률도 42%가 나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17.4%로 TSMC보다는 한참 떨어지는데 그래도 세계 2위입니다. 삼성은 반도체만 따로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0%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TSMC와는 영업이익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만큼 파운드리가 마진율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파운드리 업체가 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TSMC는 워낙에 규모도 크고 수율도 높고 미세 공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특출나게 좀 높게 나오긴 합니다. 지금은 삼성이 후발주자 입장이지만 삼성도 이미 TSMC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5나노에서 7나노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일방적으로 TSMC에 발릴 정도로 기술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거의 동등합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항공사진입니다. 제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겁나게 큽니다. 평택에만 6개의 공장이 들어설 계획인데 이제 막 두 번째 공장인 P2 라인이 완공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참고로 P2 라인은 축구장 16개의 크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P2 라인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착공 예정인 P3 라인은
심지어 P2 라인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앞으로 6개의 공장이 지어질 텐데 그 중에서 P3 라인이 규모가 가장 큰 걸로 알려졌거든요. 지금 그 P3 라인이 이번 달에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평택시 고덕 삼성반도체 공장에 하루에 근로자가 2만 5천 명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에 고덕 삼성반도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개의 영상을 봤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기사로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감나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체감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평택 반도체 공장을 언급하는 이유는 삼성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평택에 지금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사실상 TSMC와 맞짱을 뜨기 위한 핵심 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당 2천억을 호가하는 EUV 장비도 이미 고덕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6개 중에 이제 막 두 번째 공장 일부 가동되는 상황이고요. 향후 6개가 다 지어지고 풀 가동이 되면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존재감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점유율이나 매출, 영업이익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지금 쏟아지는 파운드리 호재는 사실 앞으로 지어질 반도체 공장에 비하면 그렇게 큰 호재도 아닙니다. 삼성의 진짜 호재는 파운드리 공장이 풀가동되고 TSMC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맞짱 뜰 만한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4차 산업혁명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진행 중에 있을 거고요. 모든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보다는 몸집이 더 불어나 있을 테니까요. 삼성이 반쪽짜리 반도체라는 말을 이제 종종 듣는데 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사실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얘기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설계인 팹리스와 생산 분야인 파운드리로 보통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저장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연산과 정보 처리를 하는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파운드리에서 힘을 키우면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계획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 주가 상승은 당연히 덤으로 따라갈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저희 뇌피셜입니다. 제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도 다 틀리는 마당에 일개 개인의 뇌피셜을 믿고 투자하시는 거는 너무 위험하죠. 혹시 삼성전자에 투자 중이시거나 투자 계획 중이시라면 제 말이 맞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공부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부품 업계에서는 퀄컴이 삼성의 스냅드래곤 875를 위탁 생산에 맡기더라도 TSMC와 물량을 나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가 TSMC의 7나노가 아닌 삼성의 8나노의 차세대 GPU를 맡겼잖아요. 이것도 TSMC 주문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을 택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TSMC의 7나노보다는 삼성의 8나노가 당연히 단가가 더 저렴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벤치마크를 보면 전세대에 비해서 성능이 60% 이상 개선이 되었고 심지어 가격도 싸게 나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좋은 성능을 보장해주는 삼성의 파운드리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TSMC의 주문 일정에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삼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TSMC 굳이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그냥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파운드리에 위탁하면 그만입니다. 싼 값에 잘 만들어주면 장땡이란 얘기죠.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로 기술 유출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TSMC의 모토입니다. 한마디로 TSMC는 반도체 설계 사업을 하지 않으니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반도체 설계 사업도 하기 때문에 경쟁사 입장에서는 삼성에게 파운드리를 맡기려면 자신들의 설계도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유출될 것을 염려해서 물량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바일 AP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퀄컴은 이미 삼성에게 여러 차례 물량을 줬고 이번에도 최상위 라인업인 875를 전량 수주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술 유출이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에 관한 기사를 보면 디지타임스와 기즈모 차이나에 대한 인용 보도가 꽤 있는데 얘네들은 뻥이 조금 센 애들이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TSMC의 설립자인 모리스 창이 1998년에 디지타임스 설립 당시 주요 투자자입니다. 자, 우리 다 선수잖아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거죠. 디지타임스는 얼마 전에도 삼성의 5나노 EUV 공정 수율이 너무 낮다면서 삼성을 깐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뭐 항상 이런 식입니다. 중국의 테크 매체인 기즈모 차이나도 TSMC의 지나치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제가 개편인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딱히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타임스는 구라를 뒤지게 많이 까는 애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억하기 편하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37%가 올랐는데 솔직히 호재에 비해서는 저는 너무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등하면 조정도 그만큼 강하게 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세로 돌아섰고 6만 원도 돌파했으니 나름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